1968년 유수경이라고 합니다. 출판할 작품을 유튜브에 올리고요. 이것은 이제 제가 좀 좋은 출판사를 찾았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희망이고요. 뭐 이제 천주교를 제가 뭐 15년 이상 믿었고, 기독교 장로교를 뭐 25년 뭐 이렇게 믿은 사람으로, 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뭐 지금도 믿고 죽을 때까지 믿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좋은 출판사에서 그 어떤 출판을 해주시고 정당한 이익금은 저에게 주시고, 또 그렇게 수고하신 부분은 좋은 출판사에서 또 좀 가지시고, 뭐 그러한 좋은 출판사를 참 찾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에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봅니다. 저는 이제 1968년생이고 10대 때, 정확하게 말하면 8살부터 이제 피아노를 시작했는데, 뭐 초등학교 공부라는 거는 뭐 열심히 뭐 장시간에 공부를 요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 거의 올수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원래 좀 비만 체질이에요. 제 어머님이 그 세종대왕 혈통인데요. 세종대왕님이 이렇게 비만하시고 당뇨가 계시고 좀 약간 식탐이 계셨대요. 근데 이제 둘째 여동생이나 셋째 여동생은 좀 이렇게 머리 IQ, 뭐 DNA, 학식, 전문적인 지식 쪽으로 많이 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예술적, 그리고 이렇게 식탐, 비만, 당뇨,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게 당뇨로 고생하시고, 예를 들자고 뭐 고혈압으로 고생하시고, 장님으로, 이렇게 소아마비로, 기머거리로, 이러한 그 제가 생각할 때는 50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정복하라, 그래서 좋은 어떤 지식을 발전을 해라, 그래서 모든 병을 극복해라, 그런 사명감 때문에 그 당뇨를 주신 건 아니었는가. 제가 저기 친정 쪽으로도 애가 쪽으로도 양쪽으로도 제가 당뇨를 받았고, 제가 이제 당뇨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유전학을 좀 살펴보니까 거의 이제 3명 중 1명, 9대 3대 3대 1, 그 유전학의 아버지 멘데레버치게 보면은 거의 9대 3대 3대 1, 3명 중 하나, 3명 중에서 첫째, 둘째는 멀쩡하고, 세 번째 어떤 유전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가 있고, 만약에 꼽추인데, 그럼 꼽추는 전혀 결혼을 안 해야 된가요? 근데 하느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첫째, 둘째는 멀쩡하고, 세 번째 나올 수도 있고, 첫 번째 애가 나올 수도 있고, 둘째, 셋째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어떤 그 선으로 지식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러한 유전적인 어떤 염기 서열 중에서 몇 번째 그 유전자의 이상이 있다, 그거를 어떻게 고쳐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은 저는 성경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그 현미경만 보더라도 1700년대 정도의 어떤 그 현미경이 500년이 걸려서 이렇게 상용화 되었듯이, 어떤 과학이라는 게, 돌톤의 원자설도 그때 그 당시에는 대단한 발견이죠. 그때 돌톤이 살던 시대에 그렇게 원자를 관찰할 수 있었고, 원자를 실험할 수 있었고, 정말 그 머리카락의 100만 분의 1보다도 더 적은 전자라든가 그런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자에 관해서 학설에 대한 오류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때는 정말 어떤 신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한 과학자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유전학도 앞으로 더 1000년이 지나야 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것은, 특히 사람을 다루는 생명이라는 것은 조심스럽게 임상 실험이라든가 그러한 거. 그래서 이제 코비드 19도 정말 우리가 악을 만들면 안 되는구나, 총보다 미사일보다 핵보다 더 무서운 게 바이러스구나, 이 바이러스는 적군도 아군도 없이 다 같이 전멸하는 거예요. 전쟁 나면 정말
그 인간은 그 선악과를 먹은 어떤 상징적인 성경의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인간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주 그리스도 말고는 찌르면은 동물로 악으로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쪽에서 핵을 쏴면은 여기서는 바이러스로 핵으로 쏴서 남아서 살아서 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죽으면서 바이러스로 니도 죽어라 다 죽자가 되거든요. 악은 악을 낳고 선은 선을 낳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살아남는 거는 평화와 사랑과 위암이지, 악은 악을 낳고 전쟁은 전쟁을 낳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국은 어떤 그 우리가 인간이 인문학이니 과학이니 의학이니 이게 같이 자전하는 지구처럼 핵이 그 한 방향으로 자전하는 것처럼 선으로 어떤 공존하는 에너지로 같을 때 인류는 살아남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뭐 질비른 작가 같은 성향의 유작가인데, 시작은 제가 그 작곡가였어요.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성악. 그래서 8살 때 1학년을 다녔는데, 초등학교 1학년을 다녔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초등학교 1학년에 만났던 그 남학생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그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크더라고요. 그 남학생은 정시였는데, 그런 남학생을 참 만나기 힘들어요. 초등학교 만점, 중학교 만점, 특목고 만점, 수능 만점대, 서울대학교 수석대, 삼성전자 연구원인데 뭐 지금은 삼성전자 임원을 하는지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 남학생하고 8살 때부터 피아노 학원을 같이 다녔는데, 그 남학생도 저만큼 참 피아노를 잘 쳤어요. 하여튼 뭐든지 천재였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뭐 서울대학교 나오셨고, 어머님은 전지여고를 나오셨고, 뭐 집안도 그때 그 당시에는 엘리트였는데, 그거보다 참 중요한 게 애가 좀 댐댐이가 됐어요.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지 DNA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좀 예의스럽고 언행과 품행이 단정했는가. 종교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참 괜찮다, 뭐 이랬지, 뭐 이렇게 속내까지 사귄다거나 그러지는 아니했거든요. 그래서 6년간 제가 그 어떤 표준이 된 그 뭐라 그럴까요, 남성이었어요. 그 정씨라는 애가. 참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저 정도는 돼야지 참 남자답다, 참 남성답다, 참 같이 시간을 보낼만 하구나, 이게 무의식에 좀 쌓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막 그 피아노, 성악, 화성악, 그다음에 오페라를 배워야 되는데, 저는 소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오페라를 배울 만한 곳이 없어서 연극을 해서 그것만 하는데도 하루 24시간이 부족해요. 피아노 배워야지, 성악 배워야지, 하성악 배워야지, 오페라 배워야지. 그것만 하더라도 하루 24시간이 부족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야구 판사님처럼 755명 중에서 750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야구 판사도 어찌됐든 야구로 승부를 걸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야구 한다고 온 운동장을 뛰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야구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지 인간들은 그래요. 열심히 한 거 그런 거는 생각 안 해요. 안 되면 안 된 거예요. 0.0000001점 1점 차이로 안 돼도 안 된 것이고, 놀고 자빠져 갖고 90%가 부족해서 안 돼도 안 된 것이에요. 참 비정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야구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야구한다고 755명 중에서 750등까지 한 것처럼, 저도 720명 중에서 720등까지 피아노 배우고, 성악 배우고, 하성악 대신에 연극 배우고, 바이올린 배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안 되고 후기 국립대를 갔어요. 후기 국립대를. 근데 그 후기 국립대 간 기분은 셰익스피어는 뭐 그 12가지 전공을 했거든요. 12가지 이상을. 근데 저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 대신 작곡가 대신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간 거였고,
도스토옙스키가 불온서적을 읽어서 교도소를 들어갔어요. 4년간 복역을 했어요. 도스토옙스키가 불온서적을 읽어서. 근데 그 기분이에요. 도스토옙스키가 불온서적을 읽어서 교도소에서 4년간을 채우고 나와야 돼. 그런데 나는 내 운명에 나쁜 짓을 불온서적을 4년을 읽어갖고 후기 국립대라는 교도소에서 4년간을 거기서 제가 지내고 나왔어요. 지금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그 기분은 그 100kg라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남학생,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를 갔는데 전체 1등부터 20등까지 임원을 시켜주기도 하고 영어 동아리가 있었는데 SK 정무를 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또 아버님도 교사를 했었고 또 그 남학생도 참 언행이라든가 품행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내가 모델로 삼은 남학생들은 품행도, 언행도, 교양도, 뭐, 인텔리적이고, 모든 걸 다 갖춘 남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요거 때는 가해 선생님 의대생한테 갔는데, 제가 첫사랑은 중학교 1학년 때 가해를 받았는데, 저는 그 오빠한테 의대를 가라고 했는데 그 가해 선생님은 고등학교 요즘으로 말하면 민사고 2학년생 민사고 2학년 서울 영재고 2학년생 그러니까 요즘으로 표현을 하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가해 선생님이 서울 영재고 2학년이었어요. 요즘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교회 수련회 가서 이제 익사를 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좀 사람이 모질어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언제부터 그렇게 좀 모질어졌나,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의대를 가라고 했고, 그 오빠는 좀 서울대 법대를 가서 좀 판사를 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온 어떤 그러한 인생이, 그 서편지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아버지가 득도의 음을 내도록 그 아무도 일반인은 표현할 수 없는 예술가의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눈구녕을 멀게 하잖아요. 멀쩡한 눈을 멀게 하잖아요. 그런 고통을 맛보아야만이 그 아픔이라든가 인생의 고통이라든가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의 깊이를 안다고 눈을 멀게 해주잖아요. 그래야 네가 그 사람들의 슬픔의 해안을 표현할 수 있다고 눈을 멀게 하는 서편지라는 그 영화를 보셨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서울 영재고 2학년 첫사랑이죠. 나한테는 뭐 꼭 그걸 뭐 육체적인 관계라든가 그것만은 사랑은 아니죠. 어떤 정신적으로 성숙적으로 매치가 됐을 때 저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한 가정, 그리고 내가 작곡가 대신에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어떤 불온서적으로 4년간 교도소를 간 그러한 느낌, 그게 서편지에서 말하는 아버지가 그 눈을 멀게 한 것보다도 더 나한테는 그러한 아픔으로 작가 말고는 할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교 때는 방학이 길잖아요. 6월부터 9월, 뭐 11월 말부터 3월 초. 그래서 이제 가끔씩 가가지고 그 대입 학원에 가가지고 보면은 편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서울대 의대 상위권에서부터 그 강원도 약대 바닥까지, 그러니까 270점대부터 거의 305점까지 이게 기복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공부를 제대로 안 했고 중학교 2학년 1학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작곡한다고 거의 뭐 꼴등을 한 2년을 했던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러한 제 인생이 그 야구 판사처럼 좀 굴곡이 심해서 굉장히 저는 그 야구 판사를 이성적은 아니지만, 이성적 어떤 남성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제가 어떤 공부를 참 좋아하는 어떤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해가 가고 참 대단하고,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 바닥에서부터 정상으로 올라가기까지는 노력 없이는 안 돼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프로가 되기까지는
노력 없이, 시간 투자 없이, 에너지 투자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런데 그 어떤 살아서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수술하다가 죽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인가는 몰라도 사후의 세계를 가봤는데 사후의 세계에 엄청난 대가를 받거든요. 종교가 없으시다면 어떤 양심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양심이 없는 사람도 있죠. 그거는 짐승이고 악의 덩어리죠. 그런데 일단은 무슨 짓을 하든지 그게 선의 세계든 악의 세계든 프로의 세계가 되기까지는 시간 투자, 노력 투자, 에너지 투자가 있어야만이 그 프로의 단계까지는 가요. 어찌됐든 제가 후기 국립대 4년 동안 하루에 20시간 이상씩 전북대 의대 편입한다고 20시간 이상씩 토플 책을 3권을 암기를 했고, 제가 상식책을 3권을 암기를 했고, 20시간 시간 투자, 에너지 투자, 그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미국인이다, 영국인이다, 이러한 것까지 표현을 하는 것이겠죠. 하여튼 그런 거는 제가 앞으로 소설에서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 미완성 예술 자료들로 이해하시면 좋겠고, 삼성전자 로고는 좀 제가 좋아해서 적었어요. 세계 탑으로 정상에 있기까지 정직한 노력, 성실한 근면성, 죽을 때까지 투지력으로 일관하는 그러한 장인 정신, 이제 이러한 그러한 작가로 임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것을 좀 제가 담고자 하는 의지의 지덕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앞에서 제가 좀 이제 말씀드렸고, 그날의 선악과,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본 이미지예요. 센트럴 파크는 뉴욕주 뉴욕시 맨해튼의 도시공원에 있는데, 센트럴 파크는 연간 4천만 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어쩔런지 이제 잘 모르겠어요. 태초의 빛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에덴에 있던 금단의 선악과를 자유의 의지로 먹어서 죽을 때까지 그림자를 달고 다니게 되었다. 지금의 악은 총이나 미사일이나 핵이 아니라 바이러스로 전 인류가 멸종할 수 있는 비극의 시대가 되었다. 이제 AI를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손으로 인간의 뇌가 된다면 공포와 파괴가 아닌 악도 악마도 꺼트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처럼 따뜻한 위로와 같은 올바른 지식의 그 빛이 인류를 살린다고 믿습니다. 올바른 지식의 빛이란 나사, 삼성, LG, SK, 포스코, 유한양의 등등등 많은 대기업들이 있죠. 이렇다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눈 내리는 로키 산맥에서 감동을 받았던 건데요. 로키 마운틴스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산맥이고, 미국하고 캐나다에 걸쳐 있는 산맥으로 이제 길이가 4,800km가 넘고 너비는 560km에 이르죠. 이렇게 미국 쪽으로는 멕시코주, 콜로라도주, 유타주, 와이오밍주, 아이다호주, 몬태나주, 워싱턴주, 알래스카주, 그리고 이제 캐나다 쪽으로는 알버타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노스 웨스트준주, 유컨준주에 이르고요. 로키 산맥의 낮은 비탈에는 피니언 소나무, 향나무가 숲으로 이르고, 높은 지대로 갈수록 전나무, 소나무, 가문비나무 분포가 많아요. 높은 산 비탈에는 이제 곰, 사슴, 엘크 사슴, 밍크, 퓨마, 호우저, 다람쥐 같은 동물이 서식하고, 이렇게 하천 쪽으로는 무지개 송우와 살기가 서식하고 있다네요. 여러분 이제 죽기 전에 한번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로키 산맥하고 미시시피 강하고
뭐 두 군데는 좀 가봤으면 좀 좋겠어요. 눈 내리는 럭키 산맥에서 1968년 유숙영. 이국적이고 강활한 럭키 산맥에서의 하얗고 서정적이고 형용할 수 없이 깨끗하고 고요한 전경은 나에게 살아오면서 쌓였던 미움도 증오도 서러움도 마치 녹아서 고요로 환생하는 꽃눈처럼 피어나게 했다. 저 푸르고 청아한 숲나무 사이로 보이는 하얀 꽃눈은 내 안에 판도라 상자 같은 그 모든 것들을 흰 빛으로 만들어주는 럭키 산맥에 그저 뜨거운 감동의 뜨거운 눈물로 가슴이 적시는 감격의 시간이었다. 제가 이제 어찌됐든 참 감사할 일이죠. 그 6.25 때 우리 한국 전 세계에서 불쌍하다고 참 힘없고 얼마나 참 어렵게 사냐고 막 도와줬잖아요, 한국을. 저렇게 못 사는 나라도 있다고. 그 우리가 아프리카 그 오지에 못 배우고 못 먹고 그 열악하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때 좀 사람으로서 참 안 됐다가 아니라 그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솔직히 말을 하자면 그런 감정이 많듯이 6.25 때 한국이 좀 그랬어요. 제 집안의 할아버지가 저 미국 기독교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머리가 좀 영특하다고 미국에서 박사를 해 주셔가지고 전북대학교에서 청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후기 국립대에서도 전북대학교 의대를 가려고 했던 것도 집안에 이제 유영대 할아버지의 좀 그러한 영향도 있었는데 그랬는데 오늘날 굉장히 뭐 민주화도 열심히 하셨고 링컨 대통령이 가난하게 태어난 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화인이나 하늘 아래 모두 다 똑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람을 구별을 짓느냐 다 같이 존중받아야 할 그러한 어떤 운동처럼 한국도 정당하게 이제 민주화 운동도 잘 되어 있고 그러나 한국은 뭐 자원이 없어요. 다이아몬드라든가 뭐 금이라든가 석유라든가 인적 자원 말고는 정말 자원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뭐 46억 년, 45억 년이 지나면은 지구가 쪼개져서 공중 분해가 되어서 모든 인류가 자멸하려는가는 몰라요. AI의 도움으로 또 다른 세계로 갈는지 어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한국은 인적 자원 말고는 자원이 없거든요. 그런데 민주화도 열심히 했고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해서 뭐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LG라든가 포스코라든가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대단한 그러한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이 재능 교육도 참 잘 해왔잖아요. 뭐 BTS 이수만 선생님 뭐 그러한 그 영화도 제가 굉장히 영화 광팬인데요. 아시아에서는 한국 영화가 최고인 것 같아요. 중국 영화는 그냥 그 숫자로 막 채우는 것 같아요. 막 그 삼국지 영화관 보면은 막 그 병사들 숫자 그 어떤 작품성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지금에 말하는 중국의 인구 숫자처럼 그 영화도 그냥 그 어떤 배우들의 숫자로 어떤 그런 질을 채우는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는 어찌 같이 가거든요. 영화도 미국 영화가 최고거든요. 그리고 과학도 미국이 최고거든요. 모든 면에서 미국이 넘버원이거든요. 근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넘버원인데 참 안타깝죠. 북한과 이제 남한이 체제를 인정하고 시스템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무역이 될 수 있는 건 무역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다음에 영리한 집단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죠. 왜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되어도 우리가 또 그 군사 경계에서는 중국이라는 어떤 그 덩어리하고 또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이 안 되어도
어떤 부담되는 그러한 경계선은 있는 것이고, 통일이 되어도 또 경계선은 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명하게 북한은 북한대로 시스템 인정해주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나면은요, 바이러스로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죽으려면 전쟁을 하고, 다 살려면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북한에는 아직은 지하 자원이 많으니까 북한하고 남한하고 서로 그러한 어떤 경제 교육을 하면 참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어떤 그 문학적이든 이렇게 혜택을 받은 거는 뭐 삼성이라든가 BTS라든가 이런 분들이 세계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런 혜택을 내가 받는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미시시피 강을 이제 좀 이렇게 중심으로 시를 썼는데, 마크 트웨인을 제가 어려서 참 그 좋아했던 작가거든요. 마크 트웨인을. 제가 한 8살부터 마크 트웨인을 참 좋아한 작품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가 봤어요. 미시시피 강을. 어쩌면 그렇게, 그런 작품을 쓸 수 있었을까. 여러분도, 로키 산맥, 미시시피 강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죽기 전에. With the Mississippi as the center,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1968년 윤수경. In the very moment I opened my soul, 나의 영혼을 여는 그 순간에. In the very moment I opened my soul, with the Mississippi as the center,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The justice were red, signs the feathers bright yellow dark. 정의가 꿈틀거린다. 희고 노랗고 검은 기호와 무늬로. 아시겠죠? 어떤 백인종, 학인종, 흑인종 어떤 상징적이고 의인적이고 대입법, 제입법을 제가 좀 제시했어요. As a winding mirror, while I'm surfed in the sky white sand of Mississippi. 하얀 하늘빛 미시시피 강 강물 소리에 나의 영혼이 맑아지고. The new idea of the river Mississippi from the eye. 눈동자로부터 미시시피 강에 대한 새로운 생각. The wise chose America to respect freedom, peace, and individuality. 현명한 자들이 자유와 평화와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는 미국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Just like America of their choice. 훌륭한 그들이 선택한 미국답게. Like the lake of Mississippi, they gathers and flows together. 다같이 모여서 흐르는 미시시피 강물처럼. Like the waters of life flow when all the white, yellow, black understand, reconcile and live. 백인, 황인, 흑인 다 이해하고 화합하고 화해하고 흐르는 미시시피 강물처럼 살아갈 때 인류는 생명의 물처럼 살게 된다고. Just like American of their choice, like the river Mississippi that gathers and flows together, like the waters of life flow when all the white, yellow, black understand, reconcile and live.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황정규님의 겨울밤 0시 5분이라는 시집이 있어요. 거기 쪽지사라는 글귀에 마음을 다스리다 슬픔이나 아픔이 사그라지면, 기쁨도 냄비의 김처럼 사그라지면 절임이 남을 것이다. 그 인간은요 절대 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선악과예요. 빅뱅 부터였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제가 말한 것처럼 돌톤의 원자설이 그때는 정말 머리카락을 100만 분의 1보다 더 쪼갠 더 그러한 장치로, 그때 그 당시에는 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였죠. 그러한 위대한 실험을 했었는데 그 인간이 지금도 오류를 할 수가 있죠. 그 빅뱅 100억 년 전에 더 200억 년 전에 더 있었는지 2000년 뒤에 또 그러한 오류를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그 당시에 돌톤이 그러한 원자설을 증명해낸 것은 어떤 신적인 영역에서나 가능한 그러한 업적이었죠.
하여튼 그 인간은 무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여튼 원소 빛으로 태초에 빛이 있으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빛으로 원소로 시작한 인간은 평등하고 죽어서 사람을 태우면 또 원소만 나와요. 탄소가 나오든 그 원소 주 원소만 나오거든요. 그 성경의 진리는 맞는데 인간의 지식이 거기에 도달을 못해서 저는 표현을 못한다고 봐요. 그 나중에 휴거라든가 그런 거는 홀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이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되면 그러한 거를 그 휴거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666 바코드도 그거를 잘못 좀 표현한 건 아닌가. 어쩔 수 없이 앞으로는 인간은 도둑질도 못해요. 그 모든 정당하게 노력하고 이러한 것이 이제는 뿌린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아마 될 것이에요. 그런데 갈릴레이가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핵이 에너지가 되어서 마치 차에 휘발유가 돌아가는 것처럼 에너지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비대전지를 내고 열에너지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차가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핵이 이렇게 도는 것처럼 자전을 하지만은 그 전에 신학자 성직자들은 아니고 해가 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성경에도 오류가 있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오류들을 아마도 찾아낼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인간의 시작과 함께 천주교도 고쳐가면서 존재하는 것이고 프로테스탄트도 고쳐가면서 존재하는 것이고 단지 인간은 회개하면서 올바르게 적응하는 것이고 심판은 하느님이 하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어떤 성경적인 거를 인간이 잘못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직자들도 잘못 그거를 옮겨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자전설, 지구가 차가 휘발유로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핵 속의 에너지가 움직여서 지구가 자전을 하는 것인데 태양이 돈다라는 것을 갈릴레오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바코드가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신학자들이 오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인류가 차근차근 연구하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옳은가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그거를 올바른 지식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인류는 과학만으로 살 수는 없어요. 빵만으로 살 수 없어요. 빵과 영혼으로 같이 사는 존재여야죠. 빵만으로 살다가는 그러한 우한 바이러스를 만약에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다 죽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식이 선으로 지식이 있었을 때 그걸 치료할 수가 있죠. 이러든 저러든 지식이 앞서 나가야 돼요. 선을 기반으로 한 지식이 앞서 나가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바티칸의 성직자들이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성직자를 했었고 그리고 목사님들도 정말로 제대로 된 분들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황동규님의 어떤 그 인문학적으로 제가 너무 이분은 그 어떤 그 피 속 DNA 속으로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쁘면 내가 기쁘다고 기쁜 게 아니라 이 같이 공존하는 사이에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기뻐하면 그것도 기쁨도 아픔 아니고 저림 아니냐. 그래서 공존하는 시공간은 4차원의 사이에서 슬픈 사람도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너무 기뻐하면서 사는 것 또한 죄는 아닐까. 그래서 황동규님의 겨울밤 0시 5분이라는 시집을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다 읽으시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올바른 지식이 인류를 구하고 나사와 삼성, LG, SK, 포스코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출판하고 싶은 이제 작품들을 모아놨고 좋은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주시고 정당한 이익은 저한테 주시고 정당한 수고료는 출판사에서 가져가시고 그러한 제가 출판사를 좀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봅니다. 여러분들 하늘 아래 빛으로부터 원소로부터 온 모든 인류는 다 똑같고 죽어서도 다 원소로 가고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사는 동안에 내가 정말로 그 어떤 죄가 되지 않으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말 그 농부가 이렇게
흙을 이렇게 다듬는 것도 빛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믿는지는 모르시지만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쩌면 의인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노아의 방주에 선택하신 인간은 성직자도 아니었고 하버드 대학교 총장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순결하게 어떤 교리와 그런 어떤 바리새인 같은 어떤 철칙과 그런 것을 외치는 성직자도 아니었다라는 거,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좋은 2020년이 되기를 유 작가는 바라봅니다.